이제부터 단체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두 기립하셔서 큰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각 선두에는 책임당국 전국연대 중앙회 단체기가 들어오고 이어서 전국 17개 시도별 조직본부기가 입장하겠습니다. 단체기 입장. 모두 기립하셔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일 먼저 선두에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중앙회 단체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임당원 전국연대 서울특별시 단체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단체기, 대구광역시,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마지막으로 제주도 단체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난 사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시건강대산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빈 소개는 책임당인 전국연대 출범식 준비위원장이신 이광우 위원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오늘 주말이 되어서 여러 일정이 바쁘실 텐데 오늘 본 행사 출범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는 참석한 순서대로 제가 명단을 부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재 우리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욱 우리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민경욱 다음은 조일성 우리 해병전후회 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이고 몰랐습니다. 자, 송석준 우리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덕 우리 송호대학교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참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윤영호 우리 중앙위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조수경 우리 국민의힘 회복위원회 위원장. 안 보이면 말지 보려고 그랬어. 다음 분은 우리 김기현 우리 책임당원 협의회 우리 상임위원장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내빈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하고 귀한 분들입니다만은 우리 행사 시간상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한 분들께서 또 축자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축사하실 분들은 행사에 참석하신 순서대로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오늘 꼭 오셔야 하지만 오시지 못한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님, 김기현 전원대표님, 조경태 전 최고위원님, 윤상영 국회의원님은 동영상으로 축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에이! 오늘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당 지도부가 오늘 참석을 해야 됩니다만은 먼저 다 일정이 지방의 행사 다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오늘 동영상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네. 네. 사랑스러운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야, 싫어. 책임당원 전국연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환영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광우 준비위원장님과 또 오늘 선출되실 의장님, 권역별 의장님과 17개 시도 본부장께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민의힘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값진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늘 변함없이 당을 사랑하고 지켜주신 책임당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는 복합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제도약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 운영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책임당원 여러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우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아서 대선을 승리로 이끌는 앞장섰던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먼저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정말 노심초사 수고해 주신 이광우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끌면서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봤던 저로서는 우리 국민의힘의 비밀병기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런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당을 위해서 날카로운 통찰력과 해안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뿌려졌던 잘못된 씨앗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엉터리 국정 운영했죠. 또 경제정책 실패했죠. 청년들은 꿈을 잃었고 가장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앞장서고 있는데 거대 당 민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가로막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과반수를 넘기고 압승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승리와 결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국민의힘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승리가 바로 여러분들의 승리고 대한민국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저 김기현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책임당원 전국연대와 함께 더 치열하게 우리 당 총선 승리를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거침없이 앞장서 달려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늘 얼마나 짧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새해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뜻깊은 책임당원 정문연대 출범식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정서정지에 존경하는 이광우 위원장님 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 3월 9일 역사적인 정권 교체를 달성했습니다. 모두가 정말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열정, 노력,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성공개최 실감을 어렵습니다. 순례 불사십니다. 왜 그러냐? 아시다시피 국회 의석수를 앞선 민주당의 폭을 우리가 꿈꾸는 정권이 새로 완전히 나타납니다. 연단 편의점을 반드시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가 성공합니다. 자기 총선은 조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서울 49석 국내는 의석수 딱 8개. 강남 서초 청파 좋은 상태로 경기도 59석 7석, 인천은요 당시 13석 중에 한 석으로 제가 무소속의 한 석, 이게 2석. 그러면 수도권 총 120석 중 한 17석밖에 가지고 못합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부전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도 사실 먼저 깨달았지만 총선 수도권 대전에 만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리고 그 최고위원들 전부 다 수도권입니다. 원내 지도를 보십시오. 원내 지도를 전부 다 수도권 위원입니다. 게다가 모두 60세 이하 젊은 지도. 국민의힘 반드시 이런 민당을 상대로 총선 승리해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근간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은 반드시 총선 승리를 해야 하고 총선 승리에는 바로 수도권 개선에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과 메시지와 정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수도권을 구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 수도권 대전 승리를 위해 전략과 정책적인 메시지처 윤상현 수도권 승리의 견인처로서 혼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당, 국민식, 그리고 당원분들께서 원하는 당, 당원, 당의 주방장으로서 국민이 원하시는 대입, 당원이 원하시는 대입을 꼭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처럼 오늘 책임당원 전국연대 출범식을 통해 우리가 힘들게 일단 전국개최 완성 그리고 차기 총선 승리를 통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책임당원 형제에게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연합을 공부하며 열심히 선하고 합니다. 그 구절이 여러 번 보고대 아름다운 그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 연대 출범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이광우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책임당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원동지 여러분께서 튼튼하게 또 든든하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맡고 있던 대한민국 발전을 다시 견인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업무와 분열의 세력을 앞세워
여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책임당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미래를 향한 열망으로 출범시켜주신 정권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이 다시 한번 절실합니다. 답답했던 정치판을 희망을 드리는 정치,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인생 정치로 보답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은 바로 여러분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책임당은 전국연대 출범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책임당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연속해서 전 우리당 당대표를 역임하신 황교안 전 대표님께서 먼저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 하에서 우리는 모이기도 힘들었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말 잘못했다고 교도소 가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까 다들 힘을 잃었었지요.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일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 정권 교체를 이뤄낸 우리 시민 동지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좌파 종북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망가뜨려 놓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뜻을 같이 모아주신 여러분들의 함성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다 들리고 또 우리 자유민주 시민들에게도 다 울려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꿈꾸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대장정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한번 썼던 일이 있습니다. 한 3달쯤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서 공격받고 힘들 때 우리가 만약 성공한 정부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나, 이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윤석열을 수호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수호하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황교안을 수호하라! 황교안 수호하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종북 좌파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북한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다 굴종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저들에 의해서 피살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귀순한 북한 사람을 다시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습니다. 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고 피살을 당하지 않았을까?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그 엄혹한 북한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누가 한 짓입니까? 요즘 우리 국민들이 너무 답을 잘 하셔서 제가 답을 안 해도 다 답이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못된 정권 하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애 많이 쓰시면서 이제 깨었습니다. 우리는 깨었습니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보 다 무너졌고 경제도 다 무너졌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저는 사실은 법학을 공부했지만 시험 볼 때 조순 교수의 경제학 원론 700페이지짜리를 아주 삽삽하고 속독한 사람입니다. 경제 알아요. 보지도 못한 소득주도 성장. 여기 혹시 문재인 정부 이전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안 들어봤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망가뜨리고 경제를 부서뜨린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마구잡이 퍼주는 포퓰리즘. 이제는 저 좌파의 나라 망합니다. 그런 전략이 우리들 마음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줘가지고 싫은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은 안 된다. 우리 맞춤형 지원을 해라. 어려운 사람 찾아내서 그분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가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우리 경제도 다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더 말해서 뭘 하겠습니까? 입이 부끄럽고 말하기가 참 남사스럽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모두의 응원을 통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잘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5년 지나면 이제 끝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어나가야죠.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이어나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5년 뒤, 앞으로 10년 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민경욱도 나오고 송석준도 나오고 최승재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정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정권을 뺏기면 그만큼 경제 발전이 뒤집니다. 뒤떨어져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DJ 우리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라를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노아무개 걱정 많이 했고 엉터리 짓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망가뜨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좌파 정부가 들어서더니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는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한 번만 더 좌파 정권에게 우리가 정권을 이재명이가 뺏긴다면 됐으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가 몇 번 정권을 유지하면 자유 대한민국이 굳건하겠을까? 10번이면 50년, 6번이면 30년.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아무리 적어도 30년 자유민주 정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 정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제는 알았죠? 과제는 알았죠? 네. 뭘 해야 되는지. 그러려면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30년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면 대통령 몇 명이 필요합니까? 이미 한 명 우리 윤 대통령이 들어왔으니까 몇 분이 필요해요? 5명이 필요하죠? 5명이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대통령감이 아마 매 기마다 한 3명, 4명씩은 좋은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경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표가 돼서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대통령감이 20명은 고사하고 2명, 3명은 있습니까? 없으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포기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똘똘 뭉쳐서 이제 우리의 다음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 대통령을 준비해야 되고 또 그 다음 대통령도 정말 이길 수 있는 이런 대통령을 함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당 대표가 당 대표가 돼서 당을 혁신하고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정당으로 바꾸고 많은 인재를 만들어내서 우리가 30년, 50년 정권을 만들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르죠.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한번 해봤잖아요. 어떤 분은 대통령 대행까지 했습니다. 청년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있은 60대, 70대, 80대들을 왜 내놓고 청년 얘기를 자꾸 하느냐. 보십시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30년 정권을 우리가 구상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30년 뒤에 60세는 지금 몇 살입니까? 30세죠? 그거 알면서 왜 못했을까? 이걸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대통령감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20대, 30대도 지금부터 키우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온 우리 어르신들은 뭐냐? 저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늙지도 않았는데 너무 늙은 척해요. 아니 80이 오면 이제 막 중년 벗어난 겁니다. 한창 이럴 때예요. 김영석 박사가 103살인데 지금도 강의 막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기력이 있고 또 기억력 있고 힘체력이 있으면 아니 60세가 왜 정년입니까? 70세, 80세, 90세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대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30년, 50년 뒤에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응원하고 키우고
연세 드신 분들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저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을 보니까 정권 내주면 나라가 다 망하게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나라를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그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왜 그랬는지 궁금합니다. 요 다음만 보지 말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큰 미래를 보면서 함께 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얘기 마무리는 좀 재밌게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요새 땡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나간 것은 땡, 지나간 것은 맞아요. 다시 출발 큐. 좋죠. 자, 이제 지나간 것은 다 있고 땡을 칩시다. 땡.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큐. 같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최승재 국회의원님께서 축사를 도와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러분들께서 애국의 마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시기 위해서 헌신하신 결과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자유스럽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그것은 우리 국민의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우리 책임당원 여러분께서 하셔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될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해온 분들, 또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분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저력입니다. 그 일선에서 많은 분들께서 앞장서시고 계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황교안 전 대표님, 민경호 의원님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정말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노력해 오셨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상식입니다. 그 상식을 뒤엎은 포악한 정권은 이제 정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이 또 국민의힘에 정말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주인공이 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과 또 조직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그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뜻깊은 축사를 해주신 최승재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송석준 국회의원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죠? 예, 늦발도 날리고 사실 오늘 이 겨울에 추위가 맹추위가 참으로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도 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내가 하면 정의, 남이 하면 적폐 하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를 3탄 4기열로 제가
숱하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잘못된 경제정책, 잘못된 코로나 정책으로 그리고 다 여러 가지 왜곡된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경제 파탄, 민생 도탄, 세금 폭탄의 3탄, 그리고 정말 어처구니없는 논리로 망가뜨린 애교 참사, 그리고 또 백두산 천지에서 셀카 소동까지 벌어가면서 통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또 남북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던 그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각종 투산 완성에 그 엄중한 안보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바로 이 애교 참사, 안보위기, 그리고 또 심각한 사회 분열, 하는 정책마다 갈라치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기업인과 노동자, 세상을 그야말로 갈라치기 하기 바빴던 이 문재인 정권 5년의 결과는 심각한 애교 참사, 안보위기, 사회 분열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의 최근에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안보위기, 경제위기, 사회 안전위기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십시오. 12구 이태원 참사, 정말 있을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정말 참사입니다. 이 참사를 두고 당장 이상민 장관 물러나라, 대통령 책임져라, 사과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의적 정치적 책임져야 합니다. 질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세월호 참사를 듣고 진정하게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많은 분들을 처벌하고 투옥시키고 그야말로 숱한 돈을 써가면서 뭘 한다고 조사한다 뭐한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대책이라고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뭡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해양 사고는 끊임없이 오히려 과거 정권보다 더 늘었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 사고 더 늘고, 또 돌이켜보십시오. 제천 화재 참사 그 현장을 저는 당시 우리 당의 중앙재래처위원장으로 가봤습니다. 2층 여탕에서 20명의 아녀자들이 그야말로 참혹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상구를 이용해서 집 들어갔다면 몇 명이라도 구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 손만 놓고 안전 말만 외칠 뿐이지 실천하는 게 없었습니다. 얼마 전 2년 전 또 저희 지역구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로 38명의 아까운 인명이 정말 희생됐습니다. 그때도 그 과거 10년 그 사고의 판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십시오. 광주에서 철거 현장 붕괴로 지나가던 버스가 덮쳐지면서 그야말로 아까운 인명이 시내 한복판에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안전을 외치고 세월호의 참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그 허구성이야말로 바로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대선 불복에 가까운 그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정권 교체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돌이켜보십시오. 개가 제대로 됐습니까? 정무직 장관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정무직 장관 두 사람이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완전한 개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께 약속한 정부 조직 개편 됐습니까? 한 건도 통과 안 됐습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입법 하나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군대가 어려운데 예산 처리조차도 지금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이상민 장관 해임을 하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하면 대한민국의 안전이 담보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해소가 됩니까? 정말 무책임하게 이룰 데 없는 저들의 행태입니다. 바로 진정한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무너진 대한민국, 훼손된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이제 대책, 정책, 제도를 다시 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선 당장 물러나라. 심지어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하라 외치면서 행진을 벌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똘똘 뭉치셔서 저 불의의 세력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큰 박수로 들어봐 주십시오. 예, 저는 황교안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말 처절하게 투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엄중한 추위 속에서도 단식 투쟁하시면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시겠다고, 그리고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시겠다고, 정권을 되찾아오겠다고 그 아픈 그것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2016년 가을부터 최근까지도 정말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그리고 차디찬 겨울 날씨 속에서도 우리 책임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광장에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 외치고 또 외치고 싸워오셨습니다. 그 결과 올해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고 대한민국의 정상화 재도약의 기틀을 여러분들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다수 의석을 점한 저들에 의해서 정권 교체는 부분 완성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권 교체는 그야말로 2024년 총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게 정말 진정한 다수 의석을 알려주는 총선 승리를 반드시 이뤄내 주셔야 우리의 정권 교체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뜨거운 열정과 한 마음으로 이렇게 모이셔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출범식을 이렇게 개최해 주시는 우리 책임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황교안 대표님과 또 우리 민경욱 우리 선배님 참 제가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와중에도 정말 굴하지 않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정상화시켜서 제도에게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그 주역에 이렇게 나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함께해 주신 책임당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마음을 잘 다루는 손덕훈 국회의원님의 뜻깊은 축사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민경욱 전 의원님께서 축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경욱. 제가 지난 대선 때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 우리 함께 싸웠죠? 네.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으면 정권교체가 안 되고 정권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이 안 된다. 그래서 동전의 앞뒷면이다.
근데 여러분께서 마지막 한 표까지 지켜주셨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권 교체의 주역들이시죠? 예, 그 꼬갱이 중에 꼬갱이들만 여기 지금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옆에 계신 분한테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대변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인으로 제가 모셨었고, 그 이후에 우리 황교안 대표님을 당에서 대표님으로 대변인을 하면서 모셨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모실 때는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어렵게 모시고 정말 받아보기도 힘들고 그럴 정도로 정성을 다해서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가까이서 가서 도와드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분을 모시면 좀 더 친해지자. 그래서 여기 계시는 황교안 대표님 앞에서는 제가 마술도 하고 뭐 노래도 하고 요들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친하게 제가 모셨습니다. 근데 그 모시는 와중에 시련도 많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광주 5.18 묘역에 거기 가서 참배를 하시겠다고 가셨는데 가다가 막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지켜드리느라고 제가 정말 완전히 그 땀에 반복이 돼가지고 이 없는 머리가 더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진들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역에서 어떻게 가는데 어떤 사람이 뭘 던져가지고 귀를 맞았어요. 봤더니 이 물병 언 거를 던져가지고 큰일 날 뻔한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전라민국.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이번에 책임 당원 여러분들이 이제 전국에서 모이셨습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올바른 지도부를 뽑자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힘을 좀 과시하려고 전국에서 이렇게 오신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대표가 될 분이 어떤 자질을 갖추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 것은 황교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이 맞아야 됩니다. 법치주의, 법이 지배를 하는 그런 사회,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여기에 대한 깊은 생각과 믿음이 있는 분들이 이번 대표 선거에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우리가 다시 5년 만에 되찾은 50년보다도 더 길게 느껴졌던 지난 좌파 정권의 5년, 그것을 싹 뒤집어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훌륭한 분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운데 복거일 작가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이봉규 TV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음번에 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발을 디뎠던 사람, 그래서 오판을 해서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은 이번에 나서면 안 된다. 저는 맞습니다. 지금 대표 선거에 나서겠다고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제가 의원 시절에 그때 탄핵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때 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대표님께서 아직 당에 들어오시기 전이었는데 그때 국무총리로 계셨죠. 다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계셨었을 텐데 그때 어느 분이 단상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왜 박근혜 탄핵에 반대해요? 의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의리가 뭔지 제가 가르쳐 줄까요? 박근혜 깜빵 가면 면회 자주 가는 게 그게 의리야, 이 사람들아. 이런 막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예, 누군지는 잘 찾아보시면 나오고 예, 그런 유승민? 사람이 유승민? 그러니까 그런 승민이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당에서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탄핵을 막는 동료 의원들을 그렇게 그 참담한 마음을 갖게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일은 우리가 용납해서 유승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안 되죠. 유승민은 절대 안 돼. 목숨 걸고 막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당당한 책임 당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 가서 책임 당원을 2분씩만 더 영입을 하세요. 그래서 예. 2분씩만 더 영입을 하십시오. 그런데 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12월이기 때문에 12월, 1월, 2월 석 달, 한 달에 1,000원씩은 내셔야지 책임당원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당대회에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을 정하는 일에도 우리들이 앞장을 서야 합니다. 우리가 뭘 주장했습니까? 저도 그렇고 존경하는 우리 황 대표님께서도 그러셨고 이 책임 당원들이 뽑으면 되지 거기에 무슨 여론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느냐. 지난번에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몇십만 표, 몇만 표를 이 당원들이 다 이겨가지고 어떤 사람을 세웠는데 여론조사 1,000명 해가지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혹시 대통령 선거다,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어차피 일반 국민들이 뽑을 거니까 여론조사 이 가중치를 좀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이에요. 당 대표예요. 당 대표를 뽑는데 왜 남의 당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찍어서 역선택을 하게 만드냐? 그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100% 당원으로 해야 됩니다. 그 일은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진석 대표도 그러고 혹은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100% 당원 투표로, 책임당원들의 투표로 당 대표를 뽑는 그런 제도가 정착될 것 같습니다. 다 좋은 일이죠? 같이 봐주세요. 그 일이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 분은 1등이 돼서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그 1등을 하신다는 분, 여론조사에서 1등 하시는 분의 어느 당 출신들이 그분을 좋아하나 봤더니 우리 당 사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는 3등이에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등이에요. 정의당 사이에서도 1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아주는 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걸 역선택. 역선택은 절대 안 돼. 뭐가 역선택입니까? 저 당을 망칠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 이걸 뽑는 게 역선택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역선택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관철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계속 대통령 교영선도 그랬고 거기에 투표 관리를 하는 걸 우리가 누구한테 위임하고 위탁을 하느냐? K-voting이라고 합니다. K-voting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믿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2년 8개월 동안 3년 가까이 싸워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굉장히 공정하게 해요. 이러면 정말로 공정한지 다른 당을 한번 보면 돼요. 민주당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혹시 전당대회 하는데 여론조사 합니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자, 걔네들이 지금 중앙선관위와 함께 부정선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제 목숨 바쳐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짝짝꿍이니까
당내 전당대회 할 때 자기네들은 K보팅 중앙선관위에 그 선거 관리를 위탁해야 되겠네요. 합니까? 안 합니다. 모르셨죠? 목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걔네들은 이용은 하지만 그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맡길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해서 그 K보팅 이런 것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기 전당대회에 투표 업무를 위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국민의힘이 바보였습니다. 100% 책임당원 당원들의 투표로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투표를 관리하는 것.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의 선거 관리를 위탁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CPEC 가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짧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기립박수를 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데 중간에 막 끊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경호 갈 때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세상을 밝게 하는 정말 보석 같은 분들입니다. 여러분께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인사를 드리고 축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은 축사를 해주신 민경욱 전 의원님께 네, 많은 분들의 축하의 마음이 모여 오늘 이 자리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립총회 회의를 진행할 임시의장을 선출하겠습니다. 먼저 임시의장은 플로우에서 추천을 해주시면 가부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광우 준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광우 준비위원장님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 추천하실 분은 없으실까요? 네, 임창욱님 추천.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부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준비위원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시면 예 하시고 반대하시면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광우 위원장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함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임시의장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의장님은 단상에 올라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많은 당원들이 모이신 김에 제가 오늘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1년 11대 국회에 제가 보좌관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한 40년 정당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40년 동안 정당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근데 그 보고 느낀 것을 오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또 간곡히 제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요 관상이 좋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이 돼요. 인생.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 지도자가 되려면 말을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치 활동하면서 말을 실수한 걸 한 번이라도 있으면 정치권을 떠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40년 동안 참 정말 정치권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느낀 건데요. 이번 다가오는 우리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가.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는 이 네 가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뽑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부합되는 인물을 당대표로 선출해서 대한민국 정당사를 바꾸고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야 돼요. 이 정당사 역사를 바꾸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 한 분 한 분이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출범식 이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사께서 성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참석하신 분 책임당원 연락 오신 분들은요 총 1,350명 정도 추정이 되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한 1,000여 명은 되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성원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선언합니다. 먼저 정관 채택을 하겠습니다. 행사장 입구에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정관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채택 여부를 묻겠습니다. 제1조 본회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고 칭한다. 제2조 설립 취지와 목적 본회는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지역과 계파를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연대 결속함으로써 국민의힘이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더욱 커지는데 이바지함은 물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자유우파 정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지도자들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자, 국민의힘 전국연대 정관 제1조 명칭 그리고 제2조 설립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80만 명. 예. 여기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본 건데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 연대 출범식인데 예. 실질적으로 전국 연대 출범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왜 아니에요? 참여
어디 지어 있어요? 그 쓸데없이 하지만 안 주세요. 안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자리 좀 작성해 주세요. 의견은 나중에 정치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싸움판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전국연대 출범식입니다. 여러분, 정의하세요. 자, 선생님, 좀 인격관을 한번 지키십시오. 자, 선생님, 이게 시작부터 자, 여러분, 정리하세요. 자, 선생님, 여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선생님! 자, 그럼 안 돼요. 부탁해 하세요. 아니, 그래. 나도 안 돼. 이야기를 들어봐보라고, 이야기를. 자, 뒤에 계신 분들, 자, 정리하세요. 자, 진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가세요. 자, 그러면 이하 조항은 원유리문을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고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도 양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시면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정권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네, 박수 한 번 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의장, 우리 책임연대를 이끌어갈 의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의장은 책임 당원 전국연대 대표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의장 선출 방법은 거수 추천으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의장 추천하실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요. 네. 현재 임시의장으로 보고 계시는 훌륭한 이광 의장을 추천합니다. 조용히 해, 안 나. 내가 우리도 아까지 네, 동의합니다. 어떻게 도둑이야? 김성훈이 의장으로 추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런 새끼 하지 말해봐라. 똑같은 새끼. 민경욱 추천합니다. 민경욱 추천합니다. 민경욱 추천합니다. 민경욱. 아니, 김성호 의원 추천했는데. 네, 그럼 단일 후보로 자, 김성호 의원 그 의장으로 추천했는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장님이 선출 등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장님,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민경우. 네, 이제 초대 회장이신 김성호 의장님은 단상으로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야? 자, 우리 의장으로 초대되신 김성호 의원은 서울시의원을 두 번 역임하셨고요. 저 부부가 동반으로 서울시의원 한 분입니다. 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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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만요, 의장님. 예, 제가 아까 말을 빼놓은 게 있는데 저를 연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혹시 저에게도 맡겨진 일이 있나 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 감사드리지만 지금 이거는 제가 맡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점, 김성호 의장님 훌륭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박수. 감사합니다. 네, 박수. 네, 그러면은 민경욱이 뭘 맞춰? 국민의힘 전국연대 책임당은 전국연대 의장 김성호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이 무대에 오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금 여러분의 총의에 의해서 책임당은 국민연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성호라고 합니다. 저는 제 경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앙당 사무처에 오래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원내대표 를 상당히 오랜 기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공기업의 임원으로 나가 임기를 충실히 마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저 미력한 저를 책임당원 국민연대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총의를 받들어 앞으로 업무 수행에 열성을 다해서 차질 없이 받들어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이제부터 의장님의 주재로 집행부를 선임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수에 의해서 저와 함께 일할 집행부의 임원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준비위원회에서 미리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하고 결심을 받아서 내정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시간 관계상 사회자가 명단을 부르면은 단상으로 등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관계자분들께서는 단상을 아래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집행부와 임원님들의 명단을 부르면 차례로 등단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광우 공동의장님, 다음으로 이재창 공동의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앙조직입니다. 사무처장 김강수님, 재무처장 김향수님, 행정처장 조종식님, 제2사무처장 이성준님, 총괄간사 이신훈님, 기획처장 박윤성님, 중앙홍보위원장 임준호님,
중앙정책위원장 김상업님, 중앙조정위원장 조영길님, 중앙조정 2위원장 박광석님, 중앙교섭위원장 조희자님, 중앙여성위원장 박영숙님, 중앙세터민위원장 김선연님, 중앙SNS위원장 오천숙님, 중앙SNS위원장 최현웅님, 중앙산악회장 이명복님, 중앙행사위원장 김광을님을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역조직입니다. 서울특별시 본부장 이정휴님, 부산광역시 본부장 서미란님, 부산광역시 공동본부장 김애경님, 대구광역시 본부장 정진수님, 대구광역시 공동본부장 마태권님, 인천광역시 본부장 양재춘님, 대전광역시 본부장 안미란님, 대전광역시 공동본부장 이진호님, 울산광역시 본부장 최운수님, 세종특별자치시 본부장 장기홍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본부장 조관식님, 경기도 본부장 박윤성님, 경기도 공동본부장 이건식님, 강원도 본부장 이광현님, 충청북도 본부장 이성훈님, 충청남도 본부장 류두환님, 충청남도 공동본부장 양명진님, 충청남도 공동본부장 임덕재님, 전라북도 본부장 김진희님, 전라남도 본부장 김태영님, 경상북도 공동본부장 윤종동님, 경상남도 본부장 양재학님, 경상남도 공동본부장 옥반형님, 제주특별자치도 본부장 양시경님,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본부장 김우현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밖에도 사무총장님과 5대 권역본부장 17개 시도별 산하조직 그리고 253개 직별 위원장 선임이 필요하나 이는 워낙 크고 방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원분들께서 위임해 주시면 집행부와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임명장 수여식은 네, 이제부터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성에 올라오신 분들은 의장님 뒤쪽에서 군중을 향해 옆으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을 수여받으실 때 사진 촬영이 진행되오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은 우선 대표로 2분만 단상에서 수여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아래에서 시간 관계상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2분. 네, 먼저 중앙조직입니다. 대표로 중앙사무처장에게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강수. 네. 임명장, 성명 김강수. 위 사람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중앙사무처장으로 임명함. 2022년 12월 17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의장 신진규. 모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22년 12월 17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의장 김선호. 모두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조직입니다. 대표로 전라남도 본부장에게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성명 김태영. 위사람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전라남도 본부장으로 임명함.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모두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임명장 수여자에 대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모두 임명장을 들고 앞을 향해 옆으로 나란히 서주시면 네, 나란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을 하신 분들은 사진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활기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결의문 낭독이 있습니다. 네, 오늘 결의문 낭독은 중앙세터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선연님과 그리고 이신우 처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연님과 이신우 처장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결의문. 우리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회원 일동은 대한민국이 처한 작급의 상황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배척되는 국가 존망의 위기 순간으로 인식한다. 이에 전국 80만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은 지역과 계파를 초월한 전국연대를 통하여 부정, 불의, 불법 세력들과 강력히 맞섬으로써 우리가 직접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끝까지 수호하기로 다짐하고 다음과 같이 엄숙히 결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의힘이 수권 정당으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솔선협력하고 당원 배가와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전국 좌파 국회의원들을 퇴출시킴으로써 국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이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제대로 선출하고 그 지도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적극 행동한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사회에 만연한 부정 불의 불법 세력들과 인준무태의 정신으로 싸울 것임을 다짐한다. 2022년 10월 17일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 회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만세 선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만세 세 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시고 저희 먼저 연습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연습은 생략을 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만세! 만세! 세 번!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지금까지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합회의 출범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면팀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셔도 감사합니다.